살다 보면 불현듯 가슴이 움직이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다가오는 걸까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가슴 움직이는 순간들. 이웃집에 사람이 산다 9회 시작합니다. 진행 강현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누더기 외투를 입은 아이. 로런 밀즈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옴기니 서애경, 출판사 아이세움입니다. 겨울이 되면 아빠는 짐승들 먹이를 담는 마대자루 속에 나를 들여앉히고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건 내게 겨울 외투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엄마, 아빠, 내 동생 클레미, 그리고 나. 우리 네 식구는 곧잘 제레미 밀러 아저씨네 건초 수레를 얻어 타고 엄마가 만든 커다란 누비 이불 하나로 다 같이 몸을 감싸고 서로 꼭 붙어 앉았습니다. 나는 아빠가 우리 누비 이불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누비 이불에는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세상을 빛내는 밝고 멋진 온갖 색깔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빠는 여관에서는 해가 떠 있는 세상을 보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깜깜한 석탄굴에 내려가 일하시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는 밖으로 올라오지 못하시니까요. 나는 아빠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외투가 있다 해도 외투보다 누비 이불이 더 따뜻할 거라고요. 아빠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껄껄 웃으셨습니다. 우리 미나는 마음이 참 곱구나. 사람한테는 사람보다 귀한 게 없는 법이지. 아빠 말 잊지 말아라. 아빠는 광부들이 잘 걸리는 병에 걸려서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밤낮 누비 바느질을 하여 살림에 보태셨지요. 나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하시는 일을 거들어야 했거든요. 내일은 빗으로 솜을 손질하고 클레미가 더러운 손가락으로 솜을 조물락조물락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나는 누비를 만들 때 나오는 자투리 천을 꿰매고 속에 솜을 채워 넣어서 내 인형을 만들곤 했습니다. 나는 인형이 마치 내 친구라도 된 것처럼 말을 걸곤 했지요. 나는 늘 친구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너무 바빠서 나랑 말할 시간이 없고 아빠는 집에 계셔도 늘 창밖만 내다보셨습니다. 내가 8살이었던 그해 여름에 아빠가 흔들 의자에 앉아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아빠의 무릎에 앉았어요. 아빠는 우리 미나가 많이 컸구나 하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무릎에 앉히지 못할 만큼 컸어요?
하고 물었지요. 아빠는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빠한테는 아직 작은 딸이지. 하지만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컸구나. 너도 이젠 학교에 갈 때가 됐어. 내게도 친구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자 빙긋 웃음이 나오는 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건 싫었어요. 아빠, 난 학교 못 갈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필요한걸요? 아빠는 사뭇 지그시 나를 바라보기만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학교에 가면 읽을 책이 있어. 집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책에서 배울 수도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단다. 나는 아빠가 잊고 계신 것 같아 기억을 떠올려 드렸습니다. 하지만 난 학교에 입고 갈 외투가 없는 걸요, 아빠. 아빠는 미나야, 외투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생각해 둔 게 있으니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해 여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오두막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모두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아빠를 잘 안다는 분들이었어요. 나는 손님들 발에 밟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작난로 옆에 있는 등받이 없는 걸상에 앉아 클레미를 무릎에 앉히고 벽 쪽으로 물러나 있었지요.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빠를 죽인 석탄굴처럼 온통 새까만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검은색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도요. 아빠는 해가 떠 있는 세상의 온갖 밝은 색깔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님들이 왜 검은 옷을 입고 있는지 이상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9월이) 되자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더러 학교에 가도 좋다고 하셨지만 나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입고 갈 외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만둬야 할 일을 뭐하러 쓸데없이 시작하겠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다른 집 엄마들도 엄마랑 함께 누비를 만들러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나는 그 아줌마들을 누비 엄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해 가을에 누비 엄마들은 요셉의 색동 외투라고 이름 붙인 누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누비를 보고 말했지요. 와, 요셉이란 애는 멋진 외투를 입을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나도 이런 누비 외투가 있었으면. 밀러 아저씨네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미나야? 그럼 그거 입고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요. 난 이렇게 대답해 놓고 나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쑥스러워졌습니다. 밀러 아저씨네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유, 저런. 미나야, 우리한테 너에게 물려줄 외투는 없지만 짜투리천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000조각을 모으면 너한테도 요셉 것 같은 외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거야. 밀러 아저씨네 아줌마가 방을 둘러보자 다른 엄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른 나서서 거절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도 누비 만들려면 짜투리천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댁들도 필요한 걸 뭘 우리한테 준다고 그래요. 다른 엄마들은 우리 엄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헌트 아저씨네 아줌마가 말했어요. 안감은 마대로 되면 좋겠네.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쑥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 데리고 밖에 나갈 때 썼던 마대가 있어요. 나는 얼른 달려가서 마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누비 엄마들은 안성맞춤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나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은 누비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잖아요. 팔 누비를 바느질할 시간도 빠듯하실 텐데. 밀러 아저씨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면 돼요. 다른 엄마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누비 엄마들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눈에 어린 눈물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부터 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학교 가는 길 내내 뛰었지요. 그러면서 줄곧 나한테도 곧 생길 외투 생각만 했어요. 학교에는 교실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14명이었고요. 말을 걸어보지는 못했지만 대개는 교회에서 자주 본 아이들이었답니다. 나는 꼬마 아이들이나 앉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클라이드 브래드쇼라는 아이는 내가 벙어리라서 앞자리에 앉은 거라고 소곤거렸습니다. 쉐인 헌터는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수시 밀러는 내가 선생님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캠벨 선생님은 나한테 빙긋 웃으면서 말했지요. 똑똑한 사람은 질문이 많은 법이란다. 나는 학교가 마음에 들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나눔의 날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날을 정하고 그날 자기가 아끼는 것을 가져와서 반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었어요. 클라이드 브래드쇼는 할아버지가 준 시계를 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똑딱똑딱 소리를 내는 시계였지요. 그 애는 우리에게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로티는 자기 차례가 되자 뉴욕에 사는 고모가 보내주었다는 도자기 인형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 인형이 참 예뻐 보여서 만져보고 싶어 했는데 로티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화가 났지요. 나도 내 차례가 되면 무엇을 보여줄지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비 엄마들이 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외투가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달려왔어요.
내 외투는 점점 더 가을 색깔을 닮아갔습니다. 자작나무 이파리의 노란색, 은회색과 자주색, 하늘빛, 소나무 줄기처럼 짙은 밤색과 소나무 이파리처럼 짙은 녹색, 그리고 굴뚝 벽돌처럼 바랜 빨강색, 모두 다 아빠가 골라준 색깔 같았어요. 나는 내 옷에 아빠가 일할 때 입으시던 옷 조각을 넣기로 했습니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노비 엄마들은 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더 빨리 추워졌어요. 쉬는 시간 내내 수지는 내게 물었습니다. 왜 외투를 입고 다니지 않느냐고요. 나는 외투를 입고 있으면 줄넘기를 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줄넘기를 많이 하면 몸이 따뜻해졌어요. 곧 나는 학교에서 줄넘기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어젯밤이 아니라 그저께 밤에 강도 24명이 우리 집을 문을 두드렸어.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줄넘기 노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슬퍼 보여서 나는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강도 24명이 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을 거잖아.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래, 강도가 우리한테서 뭘 훔쳐갈 게 있겠니, 미나야. 내가 말했어요. 있어요, 엄마. 강도가 들면 맨 먼저 내 외투 훔쳐가고 싶어 할 건데. 엄마는 웃었지만 나는 진지했습니다. 마침내 내 외투가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쁜 외투였는지. 노비 엄마들은 내 나눔의 날에 딱 맞추어서 외투를 완성했어요. 그날 아침 나는 학교 가는 길 내내 내 색동 외투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비 엄마들이 내 외투를 만들려고 집에서 가져온 조각천에 얽힌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외투에서 가장 낡은 조각이 가장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조각에 가장 멋진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 옷을 내려다보면서 혼자 소리로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다가 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는 클라이드와 부딪혔습니다. 클라이드가 말했어요. 야, 누더기 옷!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모두 우하 웃었습니다. 삽시간에 수시, 로티, 클로이드가 내 둘레를 춤추듯 돌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더기 옷이래. 누더기의 옷, 누더기 옷이래. 로티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 여긴 검댕이에다가 떼자국까지 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아빠의 옷에서 떼어난 조각천을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수시가 말했어요. 야, 미나. 그럼 구닥다리 누더기 쪼가리를 걸치느니 차라리 빨가벗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나는 사납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외투가 없으면 나는 학교에 못 왔을 거야.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을 밀치고 숲속으로 다름질 쳤습니다. 나는 작은 통나무를 하나 발견하고 그 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아빠가 곧잘 바라보셨던 들판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기어코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빠를 위해서 울고 나 때문에 괜한 시간만 없앤 누비 엄마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작은 통나무가 흔들리도록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친근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내 외투 안감으로 덧댄 마대가 아빠의 팔처럼 나를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미나야, 사람한테는 사람보다 귀한 게 없는 법이지. 아빠 말 잊지 말아라. 나는 통나무에서 벌떡 일어나 뺨에 얼룩진 눈물을 닦고 외투에 묻은 건부를 털어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아빠. 나는 그렇게 말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교실로 들어서자 캠벨 선생님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미나야, 몸이 아파서 집에 갔다더니? 수시가 얼굴이 빨개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그거 참말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말했어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거짓말했어요. 미나는 우리가 헌옷을 입었다고 놀려서 가버렸던 거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게, 수시. 이건 헌 게 아니라 새 옷이야. 로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헌 누더기 보따리잖아. 내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헌 누더기 보따리가 아니야. 내 옷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너희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 모두 몹시 어리둥절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 이거 모두 너희들이 쓰던 거야. 모두 여전히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봐, 쉐인. 이거는 네가 태어나던 날 밤에 너희 이모가 너희 엄마한테 준 네 담요 조각이다. 산파 할머니가 네가 너무 작아서 사흘밖에 못 살 거라고 하셨대. 하지만 너희 엄마는 그 담요로 너를 꽁꽁 싸서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 장작난로 옆에 두었단다. 그리고 너희 아빠는 보름 동안 밤새 불을 지폈대. 물론 너는 살아났어. 아무 탈 없이 말이야. 나는 이 말을 하면서 쉐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쉐인은 키가 큰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너는 몇 년 동안이나 그 담요를 덮었어. 넝마가 될 때까지. 쉐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 담요라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만져보고 싶은 눈길로 낡은 조각천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했던 것에서 떼어낸 낡은 조각천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나를 둘러쌌지요.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떠올려 주었습니다. 수신의 송아지가 아팠을 때 수시가 덮어주었던 양모 윗도리 조각도 보여주었고요. 로티 것은 로티가 7살 때 그의 고모가 생일 선물로 뉴욕에서 보내준 예쁜 원피스 조각인데 이제는 빛이 바랬어요.
클라이드의 것은 자기 할아버지랑 낚시 갈 때 입었던 바지 조각이었고요. 수시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네 외투에 대해서 나쁜 말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우물우물 말했습니다. 나도, 로티가 말했어요. 네 옷을 못 만지게 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클라이드가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랑 친구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쉐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끼리는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모두 자기 것을 만져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친구들에게 내 외투 속에 있는 마대를 보여주고 그 천이 어떻게 우리 아빠의 팔처럼 느껴졌는지 말해주었어요. 쉐인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따뜻한 외투를 입은 아이야. 나는 쉐인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한테 따뜻함을 조금씩 나눠준 거야. 교실 안은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책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 걸까? 기억이 없는데.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렴풋이 지난 날 어느 때 제목을 보았던 기억이 살풋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제목을 보고 읽기를 미뤘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 읽기는 책장 속에 넣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가다가 울컥, 또 조금 넘기다가 왈칵, 결국은 잠시 멈춰서서 추스르고 다시 읽고, 제목을 보면, 책 표지의 그림을 보면 왠지 짐작이 갔더랬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읽으면 속이 상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랬었나요? 그땐 말이죠. 스토리는 내가 알고 있던 게 맞네요. 머리로 다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짐작이 되었던. 그런데 펼치니까 내게 이런 시간이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만나지는 이런 느낌들이 여기에서 만나질 줄 몰랐네요. 문득 불현듯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해주어서 참 좋았습니다. 살다 보면 불현듯 만나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조금은 맛본 시간이었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동화책을 읽게 된 건 바로 이런 위로의 시간들이 만나지곤 해서였답니다.
세상의 동화 작가님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응원합니다. 이웃집에 사람이 산다 9회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 강현정이었습니다.